오늘 상사에게 사랑받는 기술 팔로우십이라는 강의로 준비를 했어요. 이 강의는 제가 그동안 기업체에서 영업사원들한테 했던 유쾌한 대화법을 조금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이 스토리를 좀 많이 넣어서 저도 나름 대기업에서도 일해봤고 영업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이뻐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저를 과장, 부장, 심지어는 제가 보험회사에서 입사할 때 수석으로 입사했는데 퇴사할 때 사표를 딱 냈더니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수석 입사자가 1년 만에 회사를 나가니까 부사장까지 불려가가지고 딜을 했습니다. 부사장님 저한테 놓고. 대우, 여기 삼신 올스테이스라는 생명이 이게 대우 계열사였거든요. 야, 너 안 나가면 이번에 사표 쓴 거 포기하면 내가 너 임원까지 책임지고 보장한다.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솔직히 그때 좀 그렇더라고요. 야, 내가 포기해? 근데 이제 고집 부리고 나왔죠. 근데 안 담길 천만다행인 게 회사 망했잖아요. 대우 사태 난 다음에 삼신 올스테이스님이 없어졌습니다. 대한생命홀스테이스. 그래도 제 동기나 저희 선배님은 벌써 상무가 되셨고요. 사실은 계속 지금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또 시청자나 또 쇼호스트 할 때는 또 소비자분들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매출을 올렸잖아요. 그걸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앞에 그 현대자동차는 이제 리허설 한 거고요. 제가 리허설하고 오늘이 본방입니다. 네. 저를 이제 기억해 주시는 거는 쇼호스트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영화배우로 많이 기억해 주세요. 무슨 웃음의 의미는 뭐죠 이게? 그래서 하도 안 믿으셔서 제가 늘 강의할 때는 제 출연한 영화를 보여드려요. 자, 영화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망했어요. 챔피언 맞박이라고 거기에 출연했는데 그런 영화 모르시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이제 기억해 주시는 게 강사의 특징이 일단 TV에 나오면 좋은 게요. TV 나올 때 제 얼굴을 보면 이제 강의 내용이 기억이 나요. 자꾸 보니까 알짱알짱거리니까. 그전에도 나왔는데 몰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소리 들으면 기억나십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반복 보장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AIG 띠링띠링. 이게 차티스로 바뀌었는데 6년째 찍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네, 걱정 많으신 치매에는 3천만 원, 3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챙겨드립니다. 접니다. 이제 강의가 좀 평범하지 않겠구나. 그래도 영화배우에다가 CF 모델에다가. 사실은 제가 이 팔로우십 강의를 왜 시작하게 됐냐면 설득 전문 강사거든요. 세일즈를 강의하다 보니까 설득 쪽으로 가게 되고 설득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짧고 빨리 열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팔로우십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잘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기회가 자꾸 생깁니다. 제가 설득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2개, 그저께도 2개, 어제 3개 했구나. 계속 이 강의가 있는 게 설득을 잘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명예와 존경이 생기는데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왜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쇼호스트가 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까요? 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운서 좋거든요. 명예롭고.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IMF가 터지고 나서 제가 좀 집안이 좀 많이 어려워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아버지 빚도 갚고 막 그러느라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파트 또 있잖아요. 부금도 내야 되고 애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는 돈이 많은데 IMF 때 홀랑 그냥 기업체 행사가 싹 없어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돈을 벌어야겠다. 명예 필요 없다. 그러고 이제 쇼호스트가 됐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아나운서 했을 때보다 쇼호스트 했을 때가 연봉이 3배가 높았고요. 2년 6개월 만에. 지금은 쇼호스트를 은퇴하고 기업체 강의만 거기서 또 3배를 봅니다. 광고 찍죠? 교수 연봉 있죠? 학원 영영합니다. 물론 학원에서 많이 까먹고 있지만 잘 봅니다. 그게 제가 쇼호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또 남을 설득했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업했어요. 제 책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껌 파는 거 말고요. 이렇게 어릴 때 이거 말고 정식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제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장사한 거는 뭐 5살부터 했다고 봐요. 어머니가 매점을 하셨으니까 그 옆에서 같이 영양갱 드리고 막 꼬마가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돈 받고 니까 되게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극장 했거든요. 아버님이 잘 나갔습니다. 저희 집에 극장이 2개였고 빌딩도 한 3개여갖고 어머니가 매점 하시고 그러니까 맨날 극장에서 그냥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6학년 때 쫄딱 망했죠. 저희 집이.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30년이 넘더라고요. 제가 영업한 지가. 3가지더라고요. 책에는 없는데 이 3가지를 잘하면 영업을 잘합니다. 첫 번째, 귀를 열어라.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보험회사 영업할 때도 안 만나줍니다. 고객들이. 어떻게든지 만나갖고 3분 내에 이 사람의 귀를 열어야 돼. 궁금하게 만들어갖고. 그리고 2번째, 귀를 열었으면 뭘 열어야 될까요? 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은 칭찬으로 엽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주로 오늘은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3번째. 저는 중요한 메시지는 항상 뒤에 해요. 강의할 때도.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뭘까요?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잘해야지 설득이 되지.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뭐 돈꿀대 있으면 찾아가고 말이야.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안 해주죠? 괘씸해서. 평소에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선물을 많이 줘야 된다. 선물을 많이.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마음의 선물도 선물이에요. 뭐 연락하고 어떻게 지내니 이런 선물들. 저는 강의할 때도 항상 선물을 갖고 다닙니다. 영업할 때도 뭐 수세미니 일회용 비용장이니 항상 가방에 갖고 다니거든요. 오늘도 저도 항상 그 가방에 갖고 다니는데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은 이겁니다. 뭔지 아세요? 예, 귀후비계입니다. 아예 뭐 저딴 걸 놀라지 마세요. 불이 들어옵니다. 놀라운 과학의 발전입니다. 이걸 귓구멍에 집어넣잖아요.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세상에 막 야, 너 점 있어 귓구멍에. 아주 의료기기 수준으로 막 조각에 하는 마음으로 막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잘 보여요. 또 좋은 건요, 이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후레쉬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후레쉬로. 밝죠? 되게 밝죠? 또 주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른용 주걱이고요. 어린이용, 부서지면 찝는 집게까지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를 열겠습니다. 이야, 여기에 추가로 드리는 귀후비계를 복원하실 수 있어요. 이 점을 염려가 없겠죠. 그리고 LED의 수명은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LED? 여기 LED거든요. 최소 10,000시간부터 길게는 100,000 시간까지 쓸 수 있어요. 귓구멍을 10,000시간 팔 일 있습니까? 그죠? 하루에 10시간씩 팔면 10년 파야 10,000시간입니다. 거의 대를 물렸을 수 있다. 배터리만 갈면 이거를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야. 물론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이제 몇 개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가. 얼마예요? 어디서 사요? 알려드릴게요. 우선 G마켓에서 전 샀고요. 금액은 얼마 안 합니다. 생각보다. 1,000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택배비가 2,5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100개 단위로 제가 구입을 하는데 벌써 300개를 사고 나니까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뭐 좀 직거래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는 판촉물하는 분 연락을 했더니 중국에서 직수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번에 그 인쇄를 한 겁니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였어요. 요거 스티커까지 다 해서 800원 들었습니다. 괜찮죠? 이거를 제가 항상 갖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 막 나눠줘요. 특히 동창회를 갔어요. 제가 나눠줬어요. 10개를. 저는 회비를 안 받아요. 1,000원인 줄 몰라요, 애들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자꾸 베풀면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설득을 잘 하시면, 평소에 이쁨 받고 싶으면, 평소에 사랑받고 싶으면 많이 퍼주세요. 오늘 설득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강요하고 설득이라는 단어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요는 둘 다 목적은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시키는 건데, 변화시키는 건데, 강요는 억지로 하죠. 설득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강요는 윗사람이 하고요. 설득은 아랫사람이 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부장은 직원에게 강요를 합니다. 직원은 부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강요합니다. 공부하라고. 좋은 사람들하고. 뭐 이거 하고 저라고. 근데 자식은 어떻게 부모에게 강요합니까? 딱 보니까 이게 힘의 원리예요.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갑은 강요를 하고 을은 설득을 합니다. 제가 기업체 강의를 다니고 영업 사원들 강의 크게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CEO 강의, 뭐 교수님들, 뭐 교사님들 그런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영업사원 강의를 합니다. 저희 강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곳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한번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도 한번 서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우리 강사들의 무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강의. 갑 중에 사한갑이잖아요. 그죠? 사한갑이십니다. 그분들은. 그 선생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중에서도 최고가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CEO 분들 강의, 뭐 대기업 CEO라든가 이모님들 강의 가잖아요. 다들 멋진 분들이죠. 근데 얼굴에 써 있어요. 갑이라고. 꼭 입꼬리가 올라가 있습니까? 내려가 있습니까? 내려가 계세요. 이걸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내려가 있어요. 이거 안 올라갑니다. 한번 내려간 입은. 근데 영업사원 강의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 강사님들도 보니까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 강의하는데 이러고 강의 안 하잖아요. 웃으면서 하다 보니까 몸에 뱄어요. 가만히 있어도 웃는 상이 돼버린 거야. 근데 강사가 을입니까? 가립니까? 저는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사원도 똑같습니다. 을입니다. 갑들은요. 안타까워요.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반드시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이 갑일 것 같죠? 은퇴하실 거 아닙니까? 은퇴하시면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6배가 높으십니다. 하고 겁을 줘요. 깜짝 놀라요. 왠지 아세요? 이제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자리에서 떠나면 더 이상 자기는 갑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나운서 할 때는 정말 갑이었어요. 아나운서 할 때. 저 여기 평화방송에 있었는데 신분증만 있잖아요. 모든 뭐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다 공짜입니다. 취재 갔다 그러면 돼요. 뮤지컬, 콘서트 다 공짜입니다. 저 돈 내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발 좀 와달래요. 제가 DJ를 하니까 와서 봐주고 그 노래 하나 틀어주면 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갈 때도 그냥 안 가요. 우리 가수님하고 인사하고 가라고. 그러면 집사람하고 탁 손잡고 가서 그 분장실 가갖고 사진 찍고 우리 수고했어 인사 한번 하고 집사람 뻑 갔죠. 그때 그래서 결혼했나 봐요 저랑. 근데 그때 무슨 소용입니까? 그 방송국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제가 뭐 은퇴를 하거나 그 자리에 없으면 누가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겠습니까? 그건 자리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쇼호스트가 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쇼호스트는 느립니다. 물건 파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물건 잘 팔 수 있고요. 이제는 뭐 걱정이 없습니다. 안 되면 나는 뭐 장사하면 됩니다. 물건 잘 팝니다. 아까 잘 팔았잖아요. 하다못해 지하철에서 이거 들고 나가면 얼마나 많이 팔겠습니까 제가. 2,000원씩 팔면 다 팔릴 거예요. 네, 자신 있어요. 설득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의리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진정한 팔로워십이 되려면 리더십 강의 많이 하잖아요. 다 리더면 누가 팔로우합니까? 근데 팔로우를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팔로워들을 잘 끌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뭔가 팔로우를 잘하려고 그러는데 찝찝해. 찝찝해.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 결제를 받으러 갑니다. 갑들은 이래요. 본건 있어가지고. 주혜선이요? 확실해? 뭐야 이거? 틀렸잖아. 다시 해봐. 김대리 이러잖아요. 이거 많이 하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결제 받으면 어떻습니까? 부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선입니다. 자 어때 보습니까? 그 시크릿에 거기 나오죠. 거기 비서가 을이죠. 걔는 갑이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말이야 갑이지만 우린 누가 더 이렇게 정이 많이 갑니까? 솔직히 을에게 정이 많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할 때 내 속이 썩어요. 내가 잘 나갔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그 친구도 그러잖아요. 그 비서도 막 으이씨 막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아부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목적이 있는 칭찬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칭찬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누군가 칭찬을 합니다. 이게 아부예요. 근데 솔직히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여러분 강의 딱 쓰시면 강단에 쓰시면 일단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시죠. 제가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쓰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 오신 분들 미인이고 막 저도 아까 했죠. 몸에 뱄어. 근데 그게 거짓말이면 다른 사람이 내가 찝찝해요. 내가 거짓말하는 건 나는 알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하지 말고 진실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영업할 때요. 무조건 칭찬으로 시작했어요. 제일 쉬운 게 어머님 만나면 옆에 애가 있잖아요. 제일 쉬워. 애만 조지면 돼요. 애만. 몇 살이에요? 7살. 그러면 무조건 난 잘 모르니까 그때 이제 애를 안 키워봤으니까 7살인데 크다. 그럼 되게 좋아해요. 무조건 크다 그래야 돼. 애가 그렇게 조그매요? 그러면 안 돼요. 엄마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남자이면 잘생겼다. 여자이면 예쁘다. 근데 양심의 가책을 읽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다 이쁩니까 애들이?
아닌 애도 있거든. 부모도 알아. 나도 내 딸이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딸 이쁘다 그러면 막 이상하게 생겨. 이 자식이 놀리나? 별로 안 이뻐요. 그럴 때는 제가 그럽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어머 어쩌면 이렇게 눈이 맑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애 눈은 다 맑아요.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노력만 한다면 양심의 꺼리낌 없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진정한 아부다. 그러니까 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례처세술. 자, 지금 팔로우 오시면 의례처세술입니다. 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사다. 인사다. 우리 인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처럼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따지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로 끝나죠.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인사하고 잘 잤어? 안녕히 주셨습니까? 잘 때도 안녕히 주무세요. 해야 되죠. 옛날에 다 문안 인사를 드렸잖아요. 일어나면 자기 전에. 회사에서도 딱 들어가면 인사합니다. 앞에 들어가서부터 수위부터 이제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가서 다 인사하고 나갈 때도 다 인사하고 나갑니다. 만약에 그냥 도망가면 죽일 놈입니다. 술자리에서 도망가면 제일 싫잖아요. 자식 인사를 하고 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난 인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인사를 안 했다 그러고 그따위로 하냐 그러고 어떻게 인사를 했길래 인사를 잘하는 방법. 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례기술, 인사의 기술입니다. 인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오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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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티가 나게 인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입사를 할 때 어떻게 수석으로 입사했냐면 살다 보니까 오바가 몸에 뱄어요. 어릴 때의 그 성장 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 차입니다. 1972년산. 그때 나오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바로 샀어요. 저 차를.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입니다. 그때 나왔을 때는 포드차. 저걸 타고 저희 아버지가 성남에 살았는데요. 성남에서 극장을 하셨고 빌딩이 있었거든요. 강남으로. 그땐 길도 별로 안 좋았어요. 강남으로 제가 통학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위장전입이었죠. 교육열이 있으셔가지고 저걸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항상 겨울에는 귤이 한 박스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쇠고기가 귀했던 시절인데도 정육점에 고기가 들어오면 전화가 와요. 어머니한테 사모님 고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안심은 다 우리 집 거예요. 싹 사가지고 밤마다 안심을 구워 먹었습니다. 난 다 그렇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뭘 알아?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키가 155였거든요. 그래서 한이 맺히셔서 저를 그렇게 먹였어요. 형 누나는 잘 안 먹었습니다. 저만 먹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제 최장신입니다. 이게 다 짜러. 형 누나는 다 자러. 170이 안 돼. 저만 커요. 그래도 다행이죠. 이 정도 큰 게. 고기 덕분에. 놀리시는 거죠? 예. 큰 게 그 모양이야?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망했어요. 심하게 망했어요. 아버님이 옥살이를 3년이나 하십니다. 그리고 화병이 나셔가지고 당뇨에 심장병을 얻고 추록하십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쭉 집에 계셨어요. 경제 활동 못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때부터 벌었죠. 어머니 고집은 대단하십니다. 그냥 이혼하면 되는데 그거를 모르셨나? 빚이 3억이었거든요. 도망갔어요. 빚쟁이 때문에. 도망가시고 애들은 어떻게 못하니까 저는 큰이 못되게, 형은 외삼촌 댁에, 누나가 외삼촌이구나. 그 다음에 그 형이 작은이 못되게 이렇게 삼형제를 부담스러우니까 둘 다 맡기면 하나씩 맡겨요.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로 2년을 삽니다. 사춘기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딱 갔는데 철이 없으니까 밥상을 딱 주는데 이모님이 좀 못 살았어요. 이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셔가지고 집이 좀 어려웠거든요. 저 마포에 살았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맨 풀떼기밖에. 이걸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갖고 난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형님들이 조용히 저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형들이 되게 잘해줬거든요. 사촌 형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되게 잘해줬으니까 우리 형들이 날 맛있는 거 사주나 보다. 거기 사주나 보다 하고 따라 나갔어요. 뒤지게 맞았습니다. 형들한테. 생생히 기억나요. 막 이 새끼가 막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막 엄청 맞았어요. 그다음부터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춘기를 이렇게 어렵게 보내서인지 어르신들을 보고 어머니는 2달에 한 번 몰래 만났고 빚쟁이들이 항상 따라다녔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에 굶주려 갖고 이렇게 아부를 잘했나 봐요. 직장 생활할 때.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는데 이번에는 성남에서 통학한 게 아니라 마포에서 통학을 했어요. 강남으로. 전학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다녀 계속. 2년 동안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은 아직도 부자잖아요. 강남에. 끝나면 다 그냥 집으로 안 갑니다. 항상 분식점으로 가. 잘 먹을 때니까 분식점 가서 떡볶이 오뎅을 먹는데 난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좀 안 먹다가 좀 얻어먹다가 이제 맛이 드니까 그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들게 됩니다. 미안하잖아. 맨날 얻어먹는 것도. 가방을 들어주고 심부름을 해주고 제가 이 키가 중2 때 키예요. 이게. 예.
워낙 많이 큰 거야, 고기 먹다가. 그리고 안 컸어, 못 먹어갖고. 그 등치가 크니까 애들이 저를 안 건드려요. 팔씨름은 정규에서 제가 제일 잘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갖고 힘이 좋아갖고 팔씨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버틴 거죠. 얻어먹어도 애들이 이제 내 뒤에 숨으면 이 자식들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갖고 버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고 영업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됐죠. 인생이 의리예요. 가부르살 들로 떨어져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명업이죠. 그 전에는 그냥 막 영업을 했고 막 방판을 했는데 이제 한국일보라는 데를 들어가서 제가 대학교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명함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 인쇄실이 발달하지 않아서 명함에다 사진을 넣는 기술이 없는데요.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제 사진을, 주민등록증 사진을 복사해갖고 붙였어요. 제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학교 3학년입니다. 저 때가. 20살. 20살입니다. 놀래죠? 왜냐하면 어릴 때 너무 일찍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너무 일찍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2 때부터 노점상 했거든요. 어머니랑 포장마차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너무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늙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고등학교 제가 졸업사진 보면 얼굴이 이렇게 울상해요. 울상.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단칸방도 반지하로만 돌았거든요. 3평 되는 단칸방에 5 식구가 살아요. 그 세탁기가 집에 있었어요. 방 안에 있을 정도로. 뭐 공부방이 뭐건데 책상도 놀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상 놀 자리가 없으니까 이때까지 제가 박스를 놓고 공부했습니다. 박스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3개월 한 번씩 박스를 주스러 다녔어요. 그런데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대학은 가야겠고. 그런 상황에서 얼굴이 이렇게 늙더라고. 그리고 영업할 땐 좋아요. 이게 나이 들어 보이니까 좋더라고. 붙여놓고 이제 복학생인 줄 알아.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20살인데. 이걸 막 이제 뿌리는데요. 이걸 왜 이제 오바 얘기할 때 왜 하냐면 제가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이건 이제 결산공고 아르바이트라고 주식회사인데 조그만 회사들이에요. 큰 회사는 이제 큰 신문에 내는데 조그만 회사는 지금은 이 제도가 없어졌는데 주식회사는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일간지에 공고를 내야 됐어요. 저 때는. 그러다 보니까 영자 신문 같은데 싼 데다 내요. 그러니까 마진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만 찾아다니면서 저 광고 좀 저 주세요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구걸하고 다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매일 가야 돼요. 그 회사에. 그럼 불쌍해서 줘요. 그 몇만 원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모이면 꽤 크거든요. 그걸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만이 아니라 온갖 신문사들이 이걸 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에 하여튼 겨울방학만 되면 드글드글해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문만 열면 딱 보면 알잖아. 대학생이지. 나가! 문만 열면 나가래. 저기요 나가! 3일을 쫓겨났어요. 어떻게 들어가질 못하겠는 거야 여기를. 가서 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 거기 통과를 못해. 어떻게 할까? 진짜 죽기 아니면 까불치기 있잖아요. 나 이거 여기 안 하면 안 돼. 나 이거 등록금 벌어야 되고 생활비까지 벌어야 돼. 집에 지금 뭐 형이 누나가 또 공부를 잘해갖고 셋 다 대학생이 됐어요. 누나는 300점인가 그때 넘어갔고 서울대를 갈 수 있었는데 고대에서 꼬셨어요. 그래갖고 수석으로 입사했습니다. 불문과 과수석으로.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공짜야. 3.0만 넘으면 한 번도 못 넘어요. 데모한다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저 건대사태라고 있어요. 옛날 건대사태. 삼민투. 그 주동자입니다. 우리 누나가. 그래서 아버지가 출소하고 한참이 얼마 안 됐는데 누나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도 기부하지. 7년형 맞고 들어갔습니다. 단 1년 6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때 그랬잖아요. 그 시절이. 형은 또 등록금 아낀다고 또 성적 낮춰서 시립대를 들어갔어요. 거기 시립대가 싸요. 절반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아와요. 논다고. 형이 또 잘 놀아요 또. 내가 벌어야 돼요. 누나는 깜빵이 있지. 형은 놀지. 내가 벌어야 돼. 막내인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잘 벌어서. 그래갖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되겠다. 죽게 안 깝시다. 진짜 옛날 노점상 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점상을 해보면요. 저희 메뚜기였거든요. 자리를 깔다 쫓겨납니다. 안 쫓겨나려면 거기서 욕을 해야 돼요. 막 옆집 사람들하고 막 욕하고 한번 싸우잖아요. 그러면 안 건드립니다. 제가 전봇대를 붙잡고 얼마나 많이 기둥을 박았는지 몰라요. 욕을 하면 안 되는데 강의할 때 진짜 그랬다니까. 가면 아버지 옷 빌려 입고 등치가 크니까 마스크 쓰고 나가요. 얼굴은 어리잖아요. 그래도 중이니까 쓰고 나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아줌마들이 저기 아저씨라 그래 나를. 아저씨 그저 자리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마스크 위로 딱 째려봅니다. 이 씨발 먹고 삽시다. 그럼 건들질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 얼굴이 이렇게 되지.
제가 학교에서는 욕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래 힘을 내자. 오케이. 문을 놀랬어요? 예. 눈물 날 것 같아요. 문을 팍 열고 어떻게 했냐면 안녕하십니까 결산 공고 아르바이트 김원수입니다. 들어가. 이러다가 무슨 수수께 뭐 들어가 그냥 무서워서 못 잡아요. 소리 뻐락뻐락 지르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교육받기를 항상 안쪽에 있대. 그러니까 금고만 보고 가래서 그땐 금고가 있었어요. 온라인이 없던 시절입니다. 금고가 있는 사람이 부장이거나 사장이야. 그 사람이 킹메이커거든. 그 사람을 가는 거야. 일단 금고가 문과가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들고 들까봐 항상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갖고 딱 봤어. 그러면 거기다가 명함을 딱 주고 빨리 나와야 돼요. 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왜? 맨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딱 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저 성대회계학과 그때 종로가 제 담당이었으니까 가깝잖아요. 저기 명륜동 성대회계학과 제 김효석입니다. 저 회계학과입니다. 저기 나중에 결산 제가 하겠습니다. 회계학과면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안녕히 계십시오. 나와요. 나갈 때 그냥 안 나갑니다. 시조가 끝이 일치해야 돼요. 사람이. 문 앞에 딱 섭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잖아요.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욕합니다. 저 새끼 뭔데 소리를 빠락빠락 그러면요 좀 이따가 다시 들어가요. 제 욕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니다. 저 새끼 왜 또 왔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김효석입니다. 인사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욕합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김효석? 뭔데 이 새끼가 또 지 이름이 뭐니? 욕해요. 세 번째 또 들어가요. 그러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 새끼 또 왔어.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 그러면 빵 터져요. 웃기잖아요. 애가 귀엽잖아. 그래도 안 귀여운가? 이런 애가 강호동도 얼마나 오버해요. 강호동보다 낫지 내가. 안 그래요? 강호동 막 이러잖아요. 다음날 가잖아요. 진짜 거짓말처럼 내가 가잖아. 다 웃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안 잡아. 포기한 거예요. 쟤는 좀 특별한 놈이구나. 또라이다 그러니까 포기. 아주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그때부터는. 그리고 금방 가니까 뭐 깽판 치는 게 아니라 막 와서 재밌게 해주고 가니까 그렇게 해서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게 출퇴근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급이 없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참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걸 한 회사마다 200~300명씩 뽑아요. 대학생을. 왜? 기본급이 없으니까 마구 뽑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교육만 시키고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떨어져 나갑니다. 애들이 힘드니까.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아갖고 저는 처음에 3일에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좀 단골도 없고 처음 하는 거니까 다 버리고 선택과 집중. 하루 코스로 돌자. 그리고 지도를 그렸어요. 시간을 다 적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가자. 난 시간이 없다. 급하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은 시간에 갔어요. 근데 그 효과가 나옵니다. 한 달 반 지나니까 가는데 불러요. 부장님이. 이리 와봐. 학생. 예. 야, 너 내가 쭉 지켜봤는데 너 맨날 똑같은 시간에 오지? 예. 야, 내가 여기 10년 동안 근무했는데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대단하다. 열심히 해라. 감사합니다.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줄 것 같죠? 분위기가 이러면. 근데 모르잖아 사람 일이. 나는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거든. 다른 사람들은 기존에 매년 주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뺏어야겠는데 마지막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사탕을 사고 막 여자애들은 막 이렇게 뭐 리본하고 막 주더라고 뭐를. 난 돈이 없어요 별로. 그때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선물을 주자. 근데 남들이 못하는 나만의 선물이 있다. 싸지만 비싸 보이는 거 뭐 이런 거. 그때 뭘 했냐면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신곡을 모았어요. 제가 학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라. 그리고 내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낭독조합봉사를 오래 했어요. 테이프를 갖고 원본을 딱 떠가지고 그걸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맡겼어. 부탁하니까 100개를 제가 공테이프를 사니까 싹 세상에 그거 복사하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거기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개를 딱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유행이 사실 신곡 테이프 유행이었고 비쌌어요. 레코드점 가서 맡기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저는 싸게 만들 수 있고 대량 복사를 한 거죠. 거기다 다 포장해갖고 명함을 넣어갖고 그걸 뿌린 거예요. 이걸 제가 작년에 찾았습니다. 책상 정리하다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때 이게 명함이에요. 그게. 그 테이프에 꽂혀 있더라고. 그 테이프를 들려드릴게요.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선물 나갑니다. 자, 제가 앞에서 오프닝을 해요.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악이 나가요. 전주곡이. 1988년이거든요. 이 시대가. 88년에 1등 했던 곡이 나갑니다. 전주곡이. 그걸 듣고 공명과 가수를 맞춰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가 나갑니다.
전주공만. 벌써 손 들었어요. 자, 잠깐만. 여기서 한 번에 못 맞추면 다른 사람이 주워 먹습니다. 한 번에 맞추셔야 돼요. 그렇죠? 가수는 2명입니다. 네, 잠깐만요. 기회를 드릴게요. 조갑경 홍서범의 아닙니다. 홍서범만이. 조갑경 이정석의 내 사랑 아니야. 사랑의 대화. 정답입니다. 예. 와. 아니 몇 살이신데 이걸 맞춰요? 그죠? 예. 기억하시네요. 야, 이걸 이제 테이블 드렸더니 이거 뭐야? 저기 히트곡만 모았습니다. 그래? 다음 날 제가 또 가잖아요. 근데 제가 오는 시간을 알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뭐 고마워서 그런지 많은 회사들이 이걸 틀어놓고 있어요. 제가 가는데. 근데 중요한 게요. 제가 무슨 작전을 썼냐면 명함을 이렇게 주면은 다 버려요. 그래서 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유리판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유리판을 살짝 들고 명함을 턱 집어넣는 거 그 안에다가. 귀찮아서 못 빼요. 이 자식은 매일 오지. 내 책상에 붙어있지 사진이. 테이프 틀면 어때요? 1시간에 한 번씩. 안녕하십니까? 결산고가 아바이트 김혜성입니다. 3당 폭격을 하는 거야 계속. 자꾸 보면 정듭니다. 그쵸? 맨날 찾아오고 목소리 듣고 사진 보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결산고무 시즌이 돌아옵니다. 이제 마감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원고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거를 지금 배웠어요.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고객을 잡았는데 그 고객을 어차피 난 고객이 없어요. 단골도 없고 시간도 많아. 그래서 보통은 이게 원고가 나오면 그걸 다 취합해서 저녁 때 갖다 주면 거기서 교정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교정본을 또 오케이 받으면 그 다음날 또 신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고 나오면 다 다음날 신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어차피 시간도 많고 그래서 종로가에서 종각까지 뛰었어요. 한국일보가 지금도 있죠. 거기에 뛰었습니다. 원고 하나 들고 뛴 거야. 나 이것도 너무 고마운 거야. 몇만 원 안 되지만 나한테 수당은 뭐 몇천 원 안 되죠. 뜁니다. 뭐 돈도 없으니까 그냥 버스 안 타고 뜁니다. 겨울이니까 또 시원하고 좋잖아요. 딱 갖다 주니까 놀고 계시다 그때 활자하는 분 2층에 있어요. 뭐 볼 수 왔어? 이거 해주세요. 딱 교정 보는데 야 여기서 제가 신이 난 게 만약에 딱 동시에 교정이 붙잖아요. 내 동료들이랑 나는 회계학과잖아. 전부 한문이에요 그게. 애들이 하나 볼 때는 3개를 보는 거야. 학교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 그래서 3년을 공부했는데 후딱 보는 거야. 그랬더니 교정 보는 사람들 깜짝 이거 벌써 봤어? 이거 잘못됐어요. 그래 이렇게 바꿔주고 딱 해갖고 그것도 또 뛰어. 세상에 오전에 갖다 줬는데 점심 먹을 때 얘가 왔어. 이거 교정 봤다고. 벌써 왔어? 예, 벌써요. 내일 신문 나옵니다. 진짜 내일 아침에 딱 출근할 때 들고 서 있었어 이렇게 앞에서. 놀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진짜 왔네. 세상에 오늘 줬는데 다음날 신문이 나오니까 놀란 거야. 야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일로 와봐. 내가 감동했다. 내가 소개시켜줄게. 그 자리에서 전화를 몇 군데 해줘요. 어차피 격리부들은 다 자기 친구들이 다 거기 있거든. 야 얘한테 해. 괜찮아.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지라드의 250명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고객의 뒤에는 250명의 고객이 있다. 이 사람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가보니까 대충 가격이 250명이더래요.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또는 결혼했을 때. 그래서 한 사람을 열심히 감동을 시키면 250명을 소개시켜준다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때. 그래갖고 그때부터 막 꼬리에 꼴 물고 터지기 시작하는데 와 정말 신난 게요. 동전을 이만큼 바꿉니다. 10원짜리를. 그때 휴대폰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공중전화 부스 볼 때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사무실에다가. 저기 그때 이제 누나인데 누나 여기 나 효석인데 어디야? 왔어? 그래. 눈 감고도 갈 수 있죠. 어딘지 뭐. 내가 2대를 돌아다녔는데 가서 감사합니다. 뛰어. 갖다 주고. 이 짓을 막 2주를 막 정신없이 합니다. 땀 막 비오듯이 하고 너무 행복하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수금하고 계산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결산식을 해요. 큰 레스토랑을 빌려갖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비우가스라는 걸 먹어봤습니다. 그때 돈가스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였거든요. 이게 비우가스야. 막 먹고서 너무 멋있다. 하나 더 먹으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불러요. 에? 내 이름을 부르지? 그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뭐 상패를 주고 돈 봉투를 이렇게 주더라고. 내가 그날 엄청 울었어요. 제가 얼마 벌었냐면 등록금이 60만 원 할 때입니다. 이때 88년. 대졸 초임이 30만 원 할 때예요. 제가 200만 원 벌었습니다. 왜 울는 줄 알아요? 내가 왜 3학년 때 시작했을까? 1학년 때부터 할 거야. 이렇게 좋은 걸 내가 해서 개고생하고 한여름에 소화기 팔러 다니고 여름에 소화기 팔러 다녔어요. 막 소화기 팔 때는요 막 바지에다 불 지르고 끄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잘 팔았어요. 근데 수금이 안 돼, 수금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제가 쇼호스트 때 많이 팔았던 거지. 아니,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남들과 달리 인사할 때 오버했잖아요. 오버하니까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이 이론이 있습니다. 스캔들 교수가 커뮤니케이션의 전달률은 최대 70%를 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을 해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고객님한테 아니면 상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해요. 과연 이 사람은 내 말을 다 기억할까요? 못합니다. 강사님들이 열심히 강의합니다. 눈빛 바짝바짝해. 솔직히 집에 가면 절반은 까먹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10%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악착같이 녹음합니다. 하여튼 뭘 들으러 가면 요즘 또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 그래갖고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5번을 들어요. 걸릴 때 걸리더라도 왜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건데 왜 녹음을 못하게?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내가 들으려고 그러는데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왜 그걸 녹음을 못하게? 그래서 제가 녹음하잖아요. 여기 마이크 2개 쳤죠. 하나는 석세스 TV, 하나는 개인 녹음입니다. 저는 항상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예. 이것 때문입니다. 아니, 내 강의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내일 가면 분명히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면 뭐합니까? 70%, 50%, 30%도 안 남아요. 그래서 녹음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건 뭐 맨날 녹음해서 저기 부장님 녹음해서 들으세요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부풀리세요. 150%로. 그러면 노이즈가 있어도 얼마 남습니까? 100은 남는다 이거지. 그래서 영업이 뻥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 뻥치지. 그죠?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걸어서 5분 거리. 믿으세요? 뛰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서울에서 50분 거리,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린 집에서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홈쇼핑 보세요. 맨날 오늘이 마지막. 이제 안 믿으시죠? 그런데도 가슴이 뛰잖아. 예, 거기 가슴 뛰잖아. 제가 왜 광고 나와서 뇌졸중, 심근경색 왜 이래요? 들리라고. 뇌졸중, 심근경색 안 들리거든요. 오버하는 방법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사할 때 오버하자는 얘기면 좀 과하게. 목소리를 크게 될까요? 작게 해야 될까요? 크게. 톤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게. 제가 지금 목소리 큽니까? 작습니까? 크잖아요. 톤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잖아요. 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성함이 예, 남혜정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남혜정님과 저는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해봅시다. 손해죠. 예. 근데 제가 어릴 때 짝사랑했어요. 너무 좋아했었는데 제가 갑으로 너무 오래 살아본 거야. 그래갖고 이제 표현을 못해. 몸이 굳었어요. 하도 잘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동창에서 만났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난 정말 백을 좋아하는데 표현이 안 돼. 혜정아, 너 혜정이지? 반갑다. 내가 너 좋아했잖아. 그래, 내가 밥 살게. 가자. 뭡니까 이게? 근데 이번에는 내가 을로 많이 살았어. 혜정아! 너 혜정이지? 너무 좋아. 야! 너 혜정이구나. 야, 이거 얼마만이야? 내가 너 쫓아다닌 거 알지? 야, 너 그대로구나. 어쩌면 너 결혼했냐? 아니, 했어. 어떻게? 야, 그래, 괜찮아. 야, 밥 먹으러 가자. 네가 밥 사라. 제가 좀 오버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게 낫잖아요. 약간 톤을 높게 하고 그랬을 때 그럼 내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이거 하고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이게 뭡니까? 친구 만났는데 그래?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자숙잖아요. 아나운서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제가 아까 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방송을 아나운서분들이 보면 좀 죄송한데요. 갑 맞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아나운서 톤은 톤이 뭐냐면 미톤이에요. 미톤. 목소리를 깝니다. 그죠? 쇼호스트는 어떻습니까? 솔톤입니다. 달라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나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신뢰를 주기 위한 거고 쇼호스트는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럼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톤과 솔톤을 구분해 드릴게요. 우선 뉴스 해보겠습니다. 뉴스입니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나운서 같죠? 저 아나운서 했어요? 잘했어요? 어우, 잘 나갔습니다. 네. 제가 미톤으로 쇼호스트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쇼호스트 김효석입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장마철입니다.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반찬 걱정되시죠? 안동 강고등 어떻습니까? 아, 맛있습니다. 무이자 3개월로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누가 사요? 재수없어서 이거. 제가 왜 춤췄냐면 아나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몸에 밴 거예요. 그게. 이게 안 됩니다. 아무리 영업을 이렇게 오래 했어도 갑자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야, 깔끔하고 실감 가는 건 좋은데 컴퓨터 팔 때나 보험 팔 때는 좋아. 근데 너 고등어 팔 수 있어? 안 되잖아. 나 팔 수 있어요. 해봐. 까짓 거 팔면 되지. 그래서 춤췄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진짜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현석입니다. 날씨가 더워, 너무 더워, 비가 오고 입맛도 없고 이럴 때는 안동 강고등어 어떻습니까? 야, 요게야 고등어가 정말 물 좋은 고등어를요 짝 잡아가지고 안동으로 와. 그러면 누가 간을 하느냐? 이동삼 선생 아세요? 이동삼 선생? 간제비만 오시면 이 사람은요 눈 감고 소금을 집어서 쫙 뿌려도요 0.05g도 안 틀려. 이게 대가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한 번에 쫙 간입했는데 얼마나 잘 꼬들꼬들해지는지 몰라. 이걸 갖다가 정말 진공 포장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입맛 없을 때 반찬 없을 때 찢어서 씻지도 마. 다 씻은 거야. 그냥 후라이팬에 집어넣어주세요. 그럼 3분이 지나면 살이 올라오는데 이게 너글너글 찌글찌글 저글저글 올라오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뭐 드셔보셔야 돼요. 뭐 이제 3개월입니다. 전화주세요. 이러고 하는 겁니다. 참 친근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망가졌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많은 매출을 올렸죠. 그러니까 이게 낮추고 망가지면 사람들이 좀 편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지금 박영규라는 분, 또 노주현 이런 잘 나가던 배우들도 이제 좀 많이 코믹으로 가잖아요. 대표적인 오바맨이 강호동입니다. 강호동 보세요. 만약 그 친구가 오바를 하지 않는다면 옆에 근처도 못 갑니다. 예전에 한번 3년 전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옆에 뱃절이 있더라고. 제가 강호동을 좋아해요. 사인 받으러 가려다 못 갔습니다. 무서워서. 무서워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천하장사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외모가 귀염상은 아니잖아요. 목이 없어요. 깍두기 머리에다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모르는 사람은 완전 조폭 스타일이잖아요. 조폭 스타일.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망가지니까 친근하고 안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망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목소리는 크게, 톤은 높게. 이게 의뢰 기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사를 할 때는 티나게 하자. 티나게 하자. 제가 이 짓을 잘해요. 그래서 때로는 좀 얄미울 때도 있어요. 동료들이 좀 얄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티나게 인사를 잘하니까. 지난번에 그 강사협회에 지난 토요일에 오셨죠? 지난 토요일에 그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못 가야 하는데 제가 또 후원하고 좀 도움드린 우리 동문회 분들이 이제 출전해서 응원차 갔죠. 내가 거기 홍보위원장인데 갔으면 이제 일단 저는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안 돼요. 이게 또 가니까 사진을 찍어줘야겠더라고. 카메라 들고 깐짝깐짝거리니까 사람들이 나 온지 다 알아요. 또 앞에 싹 찍고 막 카메라가 있으니까 또 홍보위원장이니까. 그리고 가만히도 안 되나 봐. 이렇게 앞에 뭐 이렇게 전등이 이렇게 너무 밝아갖고 보셨죠? 너무 밝아서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확 뛰어갔잖아. 뛰어가서 또 의자 놓고 막 하는데 너무 뜨거워갖고 막 또 탁탁탁 이러고 막 손수건을 막 이러더니 그 온 사람이 날 다 본 거예요. 1시간 있다 갔거든요. 1시간밖에 안 있었어요. 나 끝까지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워낙 강한 인상을 심어줘가지고. 저 중간에 한지 몰랐죠. 예. 끝까지 고생했다고. 나 안 있었는데. 이게 티가 나서 그런가 봐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몸에 이렇게 배 있어요, 티난 게. 어릴 때부터 그 성장 배경인가 봐요. 제가 쇼호스트 할 때입니다. 아주 대박이 났는데요. 뭔가 매스컴에 막 났는데 이제 춤춰서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는 춤은 딱 3년만 췄어요. 그 다음에 안 췄습니다. 3년 단위로 이렇게 캐릭터를 바꾸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면 지겨우니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히트를 쳤냐면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4개월 만에 1등 했거든요.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인사 방법이 달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 직장을 옮기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직에 가거나 그럴 때 이쁨 받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나운서를 하다 33살에 쇼호스트가 됐거든요. 근데 신입 연봉 받고 들어갔습니다. 아나운서 경력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인정 못 하겠대요. 너 물건 팔아본 적은 보험회사밖에 없잖아. 그거 1년만 인정할게.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6개월 계약하겠습니다. 6개월 내에 내가 1등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웃더라고. 내가 자신이 있었어요. 방송을 보니까 영업을 안 해본 애들이에요. 방송을 보니까 잘 몰라.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야. 자신 있었어요. 저는 영업을 30년을 했으니까. 그래서 첫날 딱 가서 인사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각 그 부서를
안 갔습니다. 저기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내일 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라고. 일부러 일찍 퇴근하는 척하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회사에 10시에. 다시 들어와서 책상을 도는데 메모지 들고. 이게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배운 건데요. 고객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절대 보험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한 신상 파악을 하는데 책상 위를 보라 그러더라고요. 책상 위에 있는 책이라든가 사진을 봐갖고 메모해서 서점 가서 그 책을 읽고 가래요. 그럼 대화가 됩니다. 이 책 보셨군요. 저도 봤는데 이러면서 앞에 30페이지만 보면 돼요. 그럼 대화가 되거든요. 저자에 대한 이야기, 내용에 대한 이야기. 대충 그냥 얼버무려서 하면 됩니다. 거기서 물꼬를 트는 방법을 제가 배워가지고 방송 홈쇼핑에서 제일 잘 보여야 될 사람은 PD가 아닙니다. MD예요. MD 중에서 부장급도 있어요. 팀장, 상무 이런 분들 있죠. 그분 책상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책상에 샘플을 봅니다. 다음에 팔 물건이잖아요. 그걸 메모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딱 가자마자 쭉 돌죠. 부서마다 소개시켜줘요. 옆에 이제 쇼호스트 팀장이 이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시켜줍니다. 신입 쇼호스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입 쇼호스트 김효석입니다. henkel 칼이네요. 705 모델이죠. 와, 이거 명품 칼인데 나 갖고 싶었는데 이게 이때부터 단조 티타늄을 써가지고 이조토의 압력을 가하고 그다음에 절삭 각도가 더 날카로워졌지만 그만큼 더 하지만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무뎌지지 않는 그런 칼이잖아요. 백화점에서 17만 8천원에 파는데 얼마에 팔아요? 아니 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 제가 조리사 자격증 있잖아요. 진짜? 식당 생활도 3년 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했었거든. 테이블 5개짜리 분식점. 나 칼질 얼마나 잘하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양배추는 그냥 눈 감고 푹 쏩니다. 워낙 많이 해갖고. 보여줍니다. 조리사 자격증을. 진짜네? 다음에 한번 도와줘.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갑니다. 가베. 이야, 한솔이니까 프레벨입니까? 한솔이구나. 한솔이가 가격도 저렴하고. 한솔이 6번 가베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털뭉치, 뭉치가 있는데 그게 아이들의 감촉을 발달시키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저희 집이 완구점 있잖아요. 1년 만에 말아먹었어요. 이러고 말이에요. 실제로 1년 만에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옆방 갑니다. 문구점도 말아먹고 많이 말아먹었어요. 이 말아먹으니까 딴 걸 하니까 좋더라고. 여러 가지 해봐갖고. 또 옆방 갑니다. 컴퓨터 펜티엄 3 733. 이야! 이때부터 클럭버스가 133 올라오면서 DDR 메모리 쓰면서 막 이러는 거야. 컴퓨터를 잘하네? 제가 세운상가에서 알바했잖아요. 하루 만에 소문이 쫙 납니다. 괴물 하나 들어왔다고. 세상에 보험회사 출신에다가 아나운서 출신에다가 뭐 안 해본 장사가 없어 이런 새끼가. 와! 뭐 한 겁니까 제가? 친해서 인사한 거죠. 제가 그런 경력 있는 거 얘기 안 하면 아무데가 몰라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첫인상을 강하게 씹어줬죠. 그 다음부터 캐스팅이 막 밀려듭니다. 도와달라고. 방송 많이 해봤으니까 훨훨 날랐죠 뭐 제가. 그래서 4개월 만에 삼복 컴퓨터 특집 방송을 하는데 위성생 방송으로 그때 조건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자전거를 줬어요. 컴퓨터 사면 자전거를 줬어요. 막 쎄 때려먹거든요. 그때 기록이 최고 기록이 아마 8억이었을 거예요. 2시간에. 제가 14억 팔았어요.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0억을 처음 남겨봤거든. 그 다음에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제가 다 꼈어요. 그 이유가 처음에 단추를 잘 꼈어요. 한 번 인정받으니까 쭉 가더라고요. 연봉 6개월 만에 들어갔잖아. 연봉 협상하러. 배가 이렇게 나와게 돼. 이렇게. 1등 했잖아. 더블 주세요. 안 된대. 1,000만 원 깎아줬어요. 그 다음에 또 1등 했어요. 더블 주세요. 안 된대. 3,000만 원 깎아줬어요. 다음에 또 들었어요. 더블 주세요. 이번엔 양보 못합니다. 1,000만 원밖에 깎아줬어요. 그래서 딱 2년 6개월 만에 억이 딱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는 티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안티가 많았습니다. 동료 중에서. 이 새끼가 온지 4개월 1등 하더니 2년 6개월 만에 내 연봉을 해킹하고 알아낸 거예요. 원 단위까지 맞춰요. 세상 연봉 많이 받는다고 왕따 당했다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여튼 이쁜 짓을 골라서 하니까 어느 정도 했냐면 1등 했다고 홍콩하고 일본 여행을 보내줬어요. 회사에서. 둘을 나랑 이제 2등 아래랑. 근데 얘는 나는 캠코더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 찍어갖고 갔다 와서 편집을 했어요. 시장 조사했다고. 그리고 진짜 박람회를 갔거든요. 일부러 갔다 와. 얘는 뭐 놀러 갈 때 나 박람회 가고. CD로 구워서 사장님께 딱 갖다 바친 거야. 사장이 뭐 뿅 간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포상 출장을 가면 이렇게 CD를 구워서 내라. 나 또 왕따 당했잖아. 아니 그거 혼자만 보시지 그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아주 어쩔 수 없더라고. 근데 그거는 감수해야 됩니다. 최고가 되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열심히 진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 세 번째 의뢰기술. 문자로 자주 인사하자. 중요합니다. 말보다 문자가 낫더라고요. 해보니까. 문자보다 더 나은 건 뭐 이메일도 좋고 사실 쓰는 게 제일 좋지.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노이즈가 있고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 증거 자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있죠. 내가 얘기했는데 언제? 나 분명히 했는데 언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럴 때 문자를 보내면 내가 문자 보냈잖아. 못 받았는데? 그럼 방법이 있어요. 카카오톡.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카카오톡은. 아직 모르는 분 계세요. 카카오톡은요. 수신 확인 기능이 있어요. 보내잖아요. 일자가 옆에 붙어요. 이거 아직 안 본 거야. 이게 없어지면 걘 본 거예요. 본 거야. 빼도 박도 못합니다. 너 봤잖아. 카카오톡에서 일자 없어졌어. 그럼 너 봤어. 그 동창 모임할 때 참 좋아요, 이게. 그전에는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쭉 보내고 그룹으로 보낸 다음에 확인만 하면 돼. 하루 지나도 안 보면 그때 전화하면 돼. 너 왜 안 봐, 카카오톡 이씨. 봐, 이씨. 본다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문자, 그러니까 COM이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문자로 이렇게 그 서비스 해주는데 그거 가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내 아는 사람은 생일을 다 입력해 놓는 거야. 1년치를 그냥. 예약을 하면 짝짝짝짝 가요. 그날이 되면 오늘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 이런 거 하나 보내주면 고맙잖아요. 미리 한 번에. 그리고 뭐 뜬금없이 뭐 밥 먹다가 갑자기 맛있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사람한테 오늘 내가 뭘 먹었는데 너랑 먹고 싶어. 맛있었는데 다음에 내가 사줄게. 안 사줘도 돼요. 그냥 말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많이 좋잖아요. 그런 것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데 선생님 건강 어떠십니까? 걱정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시로 평소에 잘해놓으면 이게 선물이야. 꼭 돈만 들여서 명절 때 선물하는 게 선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부탁을 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저한테 두세 달에 한 번씩 꼭 문자 주는 군대 동기가 있어요. 벌써 몇 년입니까? 20년이 넘었는데. 그럼 쟤는 지방 가면 걔를 꼭 보고 와요. 꼭 보고 와요. 고맙잖아요. 그리고 항상 또 문자 주는 부산에 이면에 마산으로 갔네. 또 첫 번째 보험회사 동기. 그 친구도 꼬박꼬박 이렇게 문자를 줘요. 효소가 이러면서. 그럼 또 연락해서 만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너무 고마워요. 저도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꼬박꼬박 아니면 꾸준히 하는 게 있거든요. 누구한테 하느냐? 이분한테 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건 박사님이 제 멘토인데요. 4년 전에 이분 테이블 듣고 맛이 갔어요. 와, 어쩜 이렇게 강의를 잘하셔. 삶 자체가 정말 실천이시더라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배워? 그리고 이분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게 2009년에 제가 쓴 건데요. 박사님 벌써 378번, 3번째 108배라고 쓴 겁니다. 저는 그냥 안 씁니다. 좀 특이해야 돼. 좀 남과 달라. 이분이 108배를 하신다 그래갖고 저도 108배를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씁니다. 20분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이제 373번째 한 거야. 박사님의 책 90천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라. 저희 학원 학생들의 필독 도서인데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어제 서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출판사에서 직접 단체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박사님의 가르침대로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히고 있습니다. 모두들 저에게 고마워합니다. 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 박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게 반드시 24시간 내에 댓글과 단문을 주세요. 이렇게 댓글 다셨어요. 굿. 단지 짧을 뿐이야. 짧아도 다셔. 다 보신다는 거죠? 이게 수신 확인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782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렇죠? 수고, 굿, 땡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가끔씩 박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세요. 두세 달에 한 번씩. 효소가 요즘 그렇게 열심히 가족들과 논다며 잘하고 있다. 효소가 요즘 많이 힘들다며 힘내. 이렇게 전화를 주세요. 저에게. 꾸준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 책도 이분이 또 권두원을 써주셨고 또 제가 한 번도 부탁한 적 없거든요. 박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존경해서 쓰는 건데 박사님이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MBC TV 특강에 얘기해놨으니까 연락이 올 거다. 방송 출연해라. 했잖아요. 그걸 보고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성공감에서 강의했잖아요. 그걸 보고 또 대전 KBS에 연락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첫 물꼬를 제 방송 강의를 터주신 분이 박사님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저를 이렇게 챙겨주신 게 아니 나 같아도 챙겨주지 않겠어요? 4년을 너지 않아 비가 오나 그것도 108배라고 나한테 글을 쓰는 놈이야? 그쵸? 왼수의 아들이라도 도와주겠다. 대답 안 하신 분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사는요. 제일 중요한 건 실천을 시켜야 돼요. 맨날 감동만 시키면 뭐합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십시오. 이 자리에서 보내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서 선물을 드리면 합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선물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직 하지 마세요. 규칙이 있습니다. 문장은 제가 불러드립니다. 그냥 그대로 치시면 돼요. 편합니다. 그냥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답글을 받으신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불러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 준대요. 빨리 답장 주세요. 이런 분 계세요. 그리고 내부자 거래 안 됩니다. 여기. 내부자 거래. 예, 서로 주고받고 안 됩니다. 여기 없는 사람한테 하세요. 없는 사람. 속보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선물 타 먹으려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빨리 답장을 받은 분. 두 번째는 가장 감동적인 답장을 받은 분. 요거 보내고 나서 바로 쉴 겁니다. 10분 동안 제가 돌아다니면서 문자를 볼 거예요. 자, 문장 보여드립니다. 그대로 치셔야 돼요. 자, 휴대폰 꺼내세요. 빨리 보내셔야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준비, 스타트. 빨리 보내야 빨리 받겠죠? 자, 이름 씁니다. 받은 사람 이름. 오늘 강의 중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문자를 보내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존경합니다. 땡땡땡 올림. 이거 90자 넘어가니까 두 번 나눠서 보내시든가 MMS로 보내셔야 됩니다. 카톡도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름 쓰셔야 됩니다. 또 반드시 존경합니다 쓰셔야 되고요. 친구나 동생한테 보낼 때는 반말 쓰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보겠습니다. 가끔 보면요. 욕을 써서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답장을. 그건 좋은 거예요. 관계가. 친하니까 욕 써서 보내겠죠. 이거 보내는데 5분씩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문자를 안 보내면. 아직 피처폰 쓰시는 분들이요. 빨리 바꾸세요. 스마트폰으로. 카톡도 좀 써보시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중요하다니까요. 앞으로는 이 활자가 중요합니다. 표현할 때 말보다는 글이 몇 배 임팩 있고 효율적이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절약되고 이런 문자를 매일 한 분씩 보내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답장이 오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답장을 가장 빨리 받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예. 재밌는 게요. 영업사원들 교육 가면 거의 70% 이상이 한 20분 내로 답장이 다 와요. 근데 CEO 강의 가잖아요. 지난번에 40명 강의했는데 3명 받았어요. 답장을. 강의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걸 안 보내니까 놀란 거지. 받은 분이 이상이 왜 이러나? 이러고 노래서 답장을 안 했나 봐요. 뭐 답장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분이 뭐 출장을 갔거나 지금 휴대폰을 꺼놨거나 그럴 수도 있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답장을 빨리 주세요. 와! 이야! 와! 평소에 인간관계가 좋았겠죠? 누굽니까 이분이? 장준현 회장님이십니다. 에이, 내부장은 안 됩니다. 읽어보세요. 이건 무효예요. 아, 무효야? 무효야. 이건 무효. 기후위기에 눈이 멀어. 내부자금은 안 됩니다. 다행입니다. 예. 아직 기회는 살아 있어요. 저는 그래서 특별한 일 아니면 바로바로 답장을 줘요. 그리고 늦을 경우에 이유를 반드시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군데요? 저희 상사. 상사님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진짜 교육? 어쨌든 성공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예. 자, 이제 쉬셔도 됩니다. 10분간 담배도 대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싸게 샀어요. 이거. 원래 25만 원짜리인데 12만 원 줬어요. 그런 거 잘해요. 제가 싸게 산 거 잘해요. 예? 예, 사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옥션이나 이런 중고나라에 그 일단 살 때 그 이렇게 벌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요. 아니면 산지 1년 된 거 이런 거 사가지고 한 1년 쓰고 팔아요. 캠코더는 제가 한 40개 정도를 사고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캠코더는 제가 다 만져봅니다. 저게 Z1인가요? 아닙니다. 5N이네. 저건 안 써봤네. 예, 저 지금 Z7 쓰고 있습니다. 괜찮죠? Z7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HD 캠코더, EFP도 집에 있고 저희 학원에 EFP 씁니다. EFP. 이케가미 377 아시실 거예요. 예. 제가 엄청 그 캠코더 좋아해요. 하고 방송용 캠코더부터 뭐 일반용, 업무용까지 잘 씁니다. 이게 잘 사니까 잘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자 쭉 돌아서 봤는데요. 이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강성, 예. 오세요. 예. 그 문자가 그러니까 이게 장문의 문자가 오늘 뭐냐면 3개가 왔어요. 3개가. 드릴만 합니다. 예, 강성호님. 예. 자,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답장이 안 왔다 그러면 내일쯤 전화하시면 됩니다. 제가 문자 드렸는데요. 되게 미안해 하십니다. 인사를 이렇게 드리니까 어때요? 이렇게 답이 오잖아요. 표현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문자로. 자, 4번째.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의례기술 마지막이고 또 실습 들어갈 겁니다. 요 4번째를. 진심으로 인사하자. 진심으로 인사하자. 이게 없으면 제가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마지막에 한다 그랬잖아요. 진심이 빠지면 앞에 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뭐 오바를 하든 뭐 문자를 하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잖아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면 된다. 이게 없으면 오히려 의심을 받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막 친구한테 막 설레발 치잖아요. 그러면 의심합니다. 자식은 돈 꾸러 왔나?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찾아오는 데서 막 칭찬을 하고 막 그러는데 뭔가 찝찝할 때가 있죠. 왜 이러지? 뭘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린? 그쵸? 눈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눈 보면? 어떻게 다르죠? 눈을 피한다. 눈을 피한다. 첫째, 눈을 피한다. 근데 눈을 똑바로 보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똑바로 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느낄 수 있죠? 근데 눈을 보잖아요. 우리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참 희한한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사람의 눈동자가 끊임없이 움직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느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하는 일이 기억하고 의식하는 부분은 30%밖에 안 되거든요. 70%는 무의식이에요. 어떤 거냐면 소화시키고 혈액을 흐르게 하고 심장 뛰게 하는 겁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장을 3초만 멈춰보세요. 힘주고 계셔 지금? 안 됩니다. 위장을 잠시 소화를 멈춰봐요. 대장을 좀 내리고 소장을 들어봐. 간을 뒤집어 보세요. 12지장 꽈보세요. 안 돼! 어떻게 돼 이게? 눈동자도 마찬가지예요. 동공을 좀 열어보세요. 안 열립니다. 어떻게 안 열립니다. 동공이. 근데 언제 열리냐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호감 갖고 이러면 열립니다. 남자들은 100% 열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다가 야한 사진 보이잖아요. 다 열립니다. 이거 안 열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자 아닙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착인 거예요. 좁히는 방법은요. 혐오스럽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내 눈동자가 딱 닫혀 이렇게 축축 쏟아집니다. 그걸 우리는 희한하게도 읽어요. 그 능력이 생긴 겁니다. 수십만 년 동안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상대방의 눈을 읽는데 다 읽는 건 아니에요. 100%가 아니라 읽는 사람이 못 읽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이동환 원장님 쓴 건데. 자, 눈동자를 키웁니다. 사진을 찍어서. 눈동자를 하나 키워요. 그래서 실제 모습과 동공을 확대한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봐요. 그 다음에 이걸 길거리에 붙여놓습니다. 밑에 건 물론 지우고 길 가는 사람한테 100명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으세요 라고 테스트했어요. 착 찍으라 그랬어요. 정말 희한한 게 100명 중에 78명이 오른쪽 사진을 찍어요. 희한하죠. 물어봤습니다. 왜 오른쪽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 사진이 예쁜데요. 더 밝아요. 미소가 밝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단 한 사람도 동공이 확대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거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78%라는 건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물론 그 눈을 못 읽는 28명은 있었습니다. 또 6명의 대학생을 또 뽑아서 아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학생은 저하기 너무 좋아해요. 귀엽네요.
애기 좋아해요. 조연하기라면 다 좋아요. 짱 귀엽다. 귀여운 편이네요. 밑에 보니까 그럭저럭하고 지어놨어요. 다시 한번 아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귀엽죠? 이 사진을 보여주고 눈동자를 찍었어요. 이렇게 눈동자 움직임을 찍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6명 중에서 4명은 동공의 변화가 없었고요. 1명은 확 쪼그라들었어요. 1명은 활짝 열렸어요. 그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을 볼게요. 확 쪼그라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맞추신 분께 선물 드릴게요. 첫 번째, 아기 너무 좋아해요. 이 학생이다. 하나, 둘, 셋. 한 분. 두 번째, 귀엽네요. 하나, 둘, 셋. 네 분. 세 번째, 조용한 아기라면 다 좋아요. 하나, 둘, 셋. 굉장히 많아요. 그럭저럭 지우고 귀여운 편이네요. 정태영. 하나, 둘, 셋. 꽤 돼요. 짱 귀엽다. 하나, 둘, 셋. 꽤 많아요. 애기 좋아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골고루 분포됐네요. 특이하네요.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가. 역시 강사님들은 달라요. 대부분 여기다 손 들거든요. 조용하게 하면 다 좋아요. 여기가 함정이거든요. 물론 많았지만 대부분 여기에 다 들고 다른 데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눈치를 채신 것 같아. 자, 볼게요. 조용한 아기면 다 좋아요로 저 학생은요, 거짓말을 하는 학생이 아닌 게 본인은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조용한 애만 좋아한다. 특별히 뭐 쪼그라들거나 열릴 리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솔직한 거예요. 표현을 제대로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조용한 아기만 좋아해요.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왜 진심을 하라 그러냐면 진심이 동반되지 않은 오바는 의심을 사게 됩니다. 누굽니까 그러면? 짱 귀엽다였어요. 이 친구 얼굴과 이 친구 얼굴이 같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입니다. 확 굳어버렸어요. 얼굴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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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이 학생은 그 아기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나쁩니까? 내가 아기를 좋아하지 않는 게 뭐 나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이제 미안하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럼 이번에는요. 눈동자가 열린 학생을 찾아볼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에요. 이건 또 반대인데 자기 감정을 표현을 못한 거야. 주로 남자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을 못해요. 누가 표현을 못하게 생겼습니까? 3명 남자 중에서. 그럭저럭이었습니다. 얼굴 표정 보세요. 빵 터졌죠? 이 학생은 아기를 좋아하는 학생인데 표현을 못해. 얼굴 표정도 좀 내성적으로 생겼잖아요. 제 예상으로는 아마 사회생활 할 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 답답한 친구 있잖아. 도대체 말을 안 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결혼하면 여자들이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우리 남편은 말을 안 해. 맨날 물어보지. 자기 나 사랑해?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그 말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돼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맨날 쭉쭉 빱니다. 그냥 아침에 나갈 때 쭉 들어와도 쭉 이러고 그냥 자기 사랑해요. 사랑해. 진짜 많이 합니다. 저는 아내랑 술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빠짐없이 새벽 2시까지 마십니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제가 기상시간이 일러요. 아침에 새벽에 강의가 있어서. 그런데도 그 시간은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니까. 그러면 일주일이 편해요. 14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제가 평소에 이걸 잘하니까. 진짜로요. 제가 이걸 거짓말하고 다니면 정말 나쁜 놈이죠. 근데 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더 못 싸우겠더라고요. 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요. 더 못 싸웁니다. 이 기록을 깨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잘하려고. 자, 실습을 하겠습니다. 어떤 실습을 할 거냐면요. 둘둘씩 짝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주세요. 자, 짝을 짓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여기 하고 여기 한 분 남았는데 둘. 한 분 오세요. 한 분 오세요. 한 분 오세요. 옆에. 짝이 없는 사람한테 빨리 옆으로 가세요. 자, 자기 파트너 없는 사람 손 드세요. 없는 사람. 난 짝이 없이 외톨이. 빨리 옮기세요.
있어요? 다 짝이 있습니까? 저기 왜 세 분이잖아요. 저기는 세 분이잖아요. 옮기시죠? 예,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 실습을 항상 해요. 어느 강의하거나 꼭 시키는 이유가 사장님들은 안 괴로워하겠다. 근데 일반 분들, 특히 40대 이상 남성분들은 이걸 시키면 막 욕을 해요. 이딴 걸 시키냐고, 세상에 말이야. 말이야, 무슨 말이야. 당신이 뭔데 이런 걸 시키냐고 막 욕을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뭘 시킬 거냐면 두 손을 꼭 잡고 1분 동안 파트너 눈을 봐야 돼. 이런 끔찍한 일을.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여기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듣고 하세요. 항상 우리 강사들은 또는 뭐 누굴 설득할 때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이 물은 맛있어요. 드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뭐가 빠졌습니까? 왜 맛있는지. 이 종이컵은 물이 새지 않아요. 3일이 지나도. 사세요. 뭐가 빠졌어요? 왜 물이 새지 않는지. 이런 걸 안 해요. 이걸 하시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하세요. 왜? 이런 논리가 없어요. 항상 보면. 초보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뭘 강사도 뭘 시킬 때, 뭘 하라 그럴 때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시켜야지 그냥 무턱대고 오자마자 자, 서로 손 잡으세요. 박수 치세요. 하나, 둘, 셋. 왜? 그냥 따라하긴 하는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러면 적극성이 떨어져. 이건 뭐예요? 강요하는 거죠? 설득을 하려면 이유를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설득시켜 드릴게요. 왜 눈을 봐야 되냐면 이제까지 얘기한 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얘기해야 눈빛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칭찬하자고 우리 배웠잖아요. 인사할 때 배웠잖아요. 근데 내가 진심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 눈을 못 봐요. 내 파트너의 눈을 못 봅니다. 옆에 사람이 이 사람 왜 이렇게 짜증나게 생겼어? 뭐 재수없어? 이러면 눈 못 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일까 봐. 자, 둘이 파트너끼리 1분을 보는데 중간에 내 동료가 눈을 피한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나 싫어하는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눈을 피하시면 안 돼요. 눈을 피한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웃으면서. 그리고 왜 손을 잡느냐? 왜 손을 잡느냐?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왜 손을 잡느냐? 이번 기회 아주 봉 잡았어, 이건.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는 거 아시죠? 그 공식적인 거리. 몇 미터? 2.5미터. 2.5m가 공식적인 거리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좀 불안해요. 특히 개인적인 거 1m야. 갑자기 1m로 들어가잖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두려워, 소리가. 갑자기 들어가면 두려워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과 1m 안으로 가장 쉽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악수입니다. 그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1m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아까보다는 덜 부담스러워요. 이 공간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되는 게 재밌는 실험을 해볼게요. 지하철을 탔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 앉습니까? 지하철 타면 자리가 다 비었어. 기둥 쪽으로 앉죠. 그죠? 가운데 떡 앉는 사람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왜 거기 앉아요? 내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어디 쓰십니까? 정가운데 쓰십니까? 구석으로 가죠? 이게 본능이에요. 구석으로 가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이 자리가 딱 비었는데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내 옆에 와서 앉아. 이렇게 딱 바짝 붙어서 이렇게. 남자건 여자건 공포심을 느낍니다.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도 같이 내 옆에 딱 붙어. 남자가 이렇게. 그 폐쇄된 공간에서. 엄청 무섭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거리는 가까이 있지만 이 사람과 나의 개인적인 심리적인 거리는 멀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그걸 갑자기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손잡고 눈 보는 거. 평소에 이거예요. 악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눈 보잖아요. 악수할 때 눈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예.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딴 데 보면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무리 높은 사람을 만나도 악수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에티켓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몸은 숙이더라도 눈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친해지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손을 잡으면 그만큼 빨리 친해지는 이유가 우리 뇌가 하는 일이 가장 많은 일이 뭐다? 손이잖아요. 손이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이 뇌에서. 우리 사랑하면 뭐 하고 싶습니까? 손 잡고 싶죠. 왜 그래? 이쪽을 제일 빨리 느끼고 싶은 거예요. 뭐 만지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합니까? 뭐 합니까? 뽀뽀하고 싶죠? 사실 뇌에서 하는 일이 손, 다음에 입이거든.
그다음 뭐 합니까? 입만 대세요?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뇌의 순서래요. 손, 입, 혀. 그다음 눈입니다. 손, 입, 혀, 눈. 생각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자꾸 손잡고 자꾸 뽀뽀하고 자꾸 딥키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눈 마주치고 그래야 좋은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눈은 얼마든지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좀 더 빨리 친해지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걸 해서 우리 한번 더 친교를 맺겠습니다. 자, 1분입니다. 음악이 나가고요. 음악이 나간 다음에 끝난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자, 서로 손을 맞잡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한다는 얘기는 핑계 대는 겁니다. 말씀하지 마시네요. 준비 시작. 말씀하지 마세요. 어떠세요? 1분 전과 1분 후와 내 옆에 있는 짝꿍과의 이 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가까워졌죠. 훨씬 가까워졌죠. 너무 가까워져서 문제예요, 저기. 중년 남녀가 되면요, 서로 안 보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는 TV를 보면서, 여자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여보, 그때 그 저기 하라는 거 했어? 했어? 이렇게 대화한단 말이에요. 눈을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눈을 봐야 될 대상이 저는 사랑하는 사람, 부부, 가족과에서 눈을 마주보는 연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라든가 동료의 눈을 찬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례기술 인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바하자. 인사할 때는 기억나게 하자. 그 다음에 인사할 때 어떻게 한다? 뭘로? 평소에 문자로. 이거 다 뭐가 바탕이 안 되면 안 된다? 진심으로.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고 이제 2부 순서 넘어가는데요. 이걸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저는 가족에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실습을 이제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건가? 경치 좋은 레스토랑에서 중년 남녀가 막 이 닦아주고 깔깔깔깔 자기야 맛있죠? 맛있어. 그리고 먹어. 중년 남녀가 이러고 있어요. 부부일까요? 왜 아니라고 단정을 하세요? 부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요. 반대. 1시간 동안 한마디 안 하고 밥만 먹어요. 이거는 진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부부예요. 예. 우리 왜 그럴까요?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받은 꽁트입니다. 강의할 때 히트치고 있는데요. 저는 부부는 평생 VIP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이라는 마음으로 만나자 이거예요. 근데 고객과의 대화가 이렇죠. 결혼 한 달 됐을 때는 정말 그 내 아내를 고객처럼 생각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이 좋아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어.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지 마. 나 사랑해. 아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바람 필 거야? 도대체 그딴 걸 왜 묻는 거야?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은 걸. 당신 나 때릴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 당신 믿어도 돼? 응? 여보. 이랬단 말이에요. 한 달 됐을 때는. 자, 20년 되면 진짜 거꾸로 가겠습니다. 여보.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 때릴 거야?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은 걸.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걸 왜 묻는 거야?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나 사랑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떡할 거야? 아이 좋아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야,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갑을 대화입니다. 상대방을 갑으로 생각하고 을로 대화하다가 이게 순서가 바뀌면 갑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연애할 때는 결혼 초에는 내 아내를 갑으로 봤는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갑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맞춰. 이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서로 의리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물론 나만 의리되면 안 되죠. 서로 맞춰야 되는데 이걸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랬는데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겸손해보고 의뢰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자, 이 평범한 부부의 대화입니다. 이 부부가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남편은 안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사이가 좋은 부부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부부간에 운전 가르치지 말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서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자가 원래 운전을 못하는데 그걸 남자들이 보고 이해를 못하거든요. 남자들이 말 잘 못하잖아요. 그걸 여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구조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분명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자꾸 까먹어요. 남녀가 다르다는 걸. 이걸 고객의 마인드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 고객님이 운전을 못하시는데 그따위로 운전을 하고 그러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 맞춰야 되잖아요. 그치? 고객을 분석하고 제가 영업했듯이 고객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럼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다시 한번 남녀가 다른 걸 분석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수십만 년 동안 남자는 사냥을 했고 여자는 농사와 살림을 했습니다. 이게 수십만 년이에요. 지금 남녀가 같은 일을 하게 된 게 50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뭐 외국으로 친다 해도 100년이 안 돼요. 100년 만에 뇌가 바뀌겠냐고요. 유전자가 안 바뀝니다. 다시 몇만 년이 지나야 돼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근데 지금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 사냥을 하는데 말이 필요합니까? 사냥하는데 야 돼지야 일로 와봐 이 자식아. 내가 먹을 거 줄게 일로 와봐. 나 괜찮은 놈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조용히 며칠을 기다립니다. 올놓고 아니면 활을 쥐고서 조용히 가서 막 잡아야 돼요. 대화가 필요 없어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가끔 그래요. 남편한테 막 아이 자기는 왜 부르면 대답을 안 해? 불렀어? TV 보는데 부르면 우리 대답 못합니다. 그게 집중력이 높은 것도 있지만 단순해요. 하나밖에 못해 우리는. 여자들은요. TV 보면서 다림질하면서 전화를 받아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진짜 남자들은 멀티가 안 돼요. 이게 뇌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자들 못하는 거 뭡니까? 운전이죠. 왜 못할까요? 남자들은 사냥을 나가면 잡을 때까지 집에 안 들어옵니다. 창피하니까. 그럼 며칠을 밖에서 자면서 집이 어딘지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집은 돌아가야 되니까. 별자리를 보면서 지형지물을 외운단 말이에요. 이게 발달한 거예요. 여자가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왜 여자들은 집 밖에 안 나갔거든. 여자가 사냥을 안 했어요. 이게 쌓였는데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자가 말을 못하는 건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아, 우리보다 장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가 운전을 못하는 건 남자가 생각하면 아, 장애가 있구나. 도와줘야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장애인한테 다리가 하나 없는데 그 사람한테 많이 보이잖아. 야, 비용신아! 너 못 걸어? 비용신 새끼가 이러면 안 되잖아. 자꾸 여기 나와. 야, 비용신아! 그러면 안 되잖아. 가정에서 남녀가 좀 문제가 있죠? 어떻게 된다?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가 스피치를 가르쳐 보니까 학원을 하면서 쇼트를 가르쳐 보니까 심각해요,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진짜로. 연구를 했잖아요. 여자들은 우리가 좌뇌 언어 중추가 있다 그러죠? 연구를 해보니까 우뇌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중풍이 날 때 남자들은 좌뇌를 다치면 대부분 언어마비가 옵니다. 말 못하죠? 여자들은 온몸이 마비돼도 말은 하십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어. 뇌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용량이 달라요. 그리고 안에 있는 그 신경세포의 줄기도 짧아서 여자들은 반응이 빠릅니다. 좀 이따 실험해 볼 거예요. 진짜 남자들 늦어요. 가르쳐보면 여자들이 한 달 할 걸 남자들은 1년이 걸려요. 그걸 배우는데, 말을 배우는데. 이런 화법 같은 거. 근데 문제는 지금 남녀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전교일등 누가 합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합니다. 표현력이 좋아요.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남자들이 늦어. 그러니까 대기면성애들이 많습니다. 아나운서들도 입사해서 3년은 여자들이 잘하다가 남자들이 10년이 넘어가야 빛을 발해. 이게 늦는 거야. 대신에 깊이는 있지. 근데 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결혼하면 남편, 애를 낳으면 아들. 사회에서 밀립니다, 여자들한테.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해야 돼. 우리 남편 문제가 있는 거 돌봐줘야 되고요. 우리 아들 말 잘하게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을 잘 못할 때,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면 됩니다. 예. 이거 복사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맨날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쓸 일이 많아요. 살다 보면. 상대방의 말의 스피드, 톤, 이걸 따라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물어보잖아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몰라 이러지 마십시오.
되물어 보십시오. 똑같이 되물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분화만 붙이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진짜 되는지 제가 해볼게요. 미션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광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머니라고 큰맘 먹고 비싼 머리를 했다. 동네 아줌마들 반응도 뜨거웠다. 그렇게 신났어. 배고파. 밥 줘. 상처는 후시티. 네, 광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이제 이해하겠죠? 남자는 멀티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배가 고픈 겁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남자는 밥. 오늘 김치찌개 할까 된장찌개 할까? 아 배고프다. 김치찌개 하면 좋겠다. 이러고 들어온단 말이야. 앞에서 여자가 머리를 흔듭니다. 안 보이죠? 밥 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남자는 멀티가 안 되니까 단순하니까 밥 먹이고 얘기하자. 일단 밥을 먹이셔야 됩니다. 밥 다 먹인 다음에 식탁 앞에서 계속 머리를 흔드세요. 아니 저 여자가 왜 피듬 나오게 머리를 흔들어? 할 수도 있겠지만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못 알아보는 남자가 있잖아요. 한마디 하세요. 여보 나 좀 봐봐. 나 뭐 변한 거 없어? 물어봤죠.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한다? 되물어보면 됩니다. 여보 나 좀 봐봐. 나 뭐 변한 거 없어? 여보 뭐 변한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대답합니다. 자동으로. 나 머리 했잖아. 뒤에다 군화 붙이면 돼요. 머리 했구나. 이러면 됩니다. 그럼 또 물어봅니다. 여보, 나 어디서 할게?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요, 머리 한 거 가지고 엄청 할 얘기가 많아요. 원래 여자들은 정보가 없어도 막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들은 뭐 25,000단어를 다 써야만 잠이 온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화기 붙잡고 2시간 떠들다가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거 받아줘야 됩니다.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우리 고객님이 지금 말을 거시는데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보, 나 어디서 할게? 어디서 했어? 물어봤죠? 대답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파트 입구에 정말 재밌는 미용실 일이 생겼더라고. 이름이 뭔 줄 알아? 세상에. 까꼬뽀꼬래 깔깔깔깔깔. 이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파트 입구에 그렇게 재밌는 이름의 미용실 이름이 생겼구나. 이름이 뭐라고? 까꼬뽀꼬라고? 아이고, 웃기구나. 그쵸? 뒤에 대답하고 군화만 붙였죠? 여자가 물어봅니다. 여보, 나 얼마 주고 할게? 이거 왜 물어볼까요? 지가 싸게 했다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럼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여자 머리는 얼마인지. 걷다 대고서 5만 원, 예를 들어서 10,000원 그러면 안 돼요. 남자는 10,000원이 여자는 좀 비싸거든요. 그러면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 주고 했는데? 이러면 됩니다. 그럼 자기가 얘기합니다. 2만 원?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만 원? 2만 원 줬구나? 뒤에 한마디 더 붙여요. 싸게 했네. 여보 나 예뻐? 예쁘다. 대화가 됐죠. 난 단지 한 거는 말 따라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먹힙니다. 아이가 4살짜리가 옵니다. 아빠! 하고 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딸 이름이 수빈이라 그러면 아빠! 하고 옵니다. 어떻게 돼요? 수빈아! 이래야 되겠죠? 아빠! 하고 오는데 아이고 우리 딸 이리 오렴. 안 됩니다.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톤도 맞춥니다. 스피드 맞춥니다. 아빠!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빠! 아니, 대답합니다. 아빠! 아빠! 이게 뭐게? 그렇죠. 이거 그림 그린 거다? 그렇죠. 물어보면 물어보고 대답하면 군화만 붙이면 돼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거 무슨 그림이게? 그렇죠. 해바라기 그린 거다? 누가 그렸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빠는 네가 그렸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누가 그랬을까? 그럼 이제 얘기합니다. 수빈이가 그렸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1시간 동안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딸이 11살인데 저랑 아주 장시간 대화를 나눕니다. 걔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그냥 걔 말을 그냥 받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아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전화 와요. 그러면 뭔 일이 있을 때 전화 옵니다. 뭐 아빠! 몇 시에 들어와? 그럼 이거 뭐 또 자랑할 게 있구나. 그럼 일찍 들어가야 됩니다. 그날 들어가서 또 얘기하는 거 그대로 받아쳐줍니다. 그래 오늘 학교에서 줄넘기를 했다고? 줄넘기를 했는데 그 쌩쌩이를 했어? 몇 개를 했다고? 세상에 쌩쌩이를 100개를 했어? 우와! 환장합니다. 내가. 그대로 받아쳐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절 좋아해요.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이젠
집에서 먼저 이걸 써먹어야 돼요. 아내랑 먼저 트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아이들랑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으로 오겠습니다. 직장으로 왔는데 우리 부장님이 오늘 제가 한 덕 쏘겠습니다. 다 모이세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서울대법대에 들어갔어. 하하하. 서울대부터 들어갔다고요? 잘하셨는데 좀 불만인 것 같죠, 진짜? 서울대법대 들어갔다고요? 이거 안 되죠. 그 진심을 담은 우리 배운 거 눈빛과 오바로 진심을 담은 오바로 지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서 그래요. 뭐가 빠졌죠? 그래, 아들이 빠졌어요, 아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대로 복사하세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부장님 아드님이 이번에 서울대법대에 들어갔다고요? 질문했잖아요. 그럼 어떡할까 부장님이? 그래! 걔가 날 닮아서 공부를 잘했잖아. 하하하. 그럼 또 한 번 더 합니다. 어떻게 공부시켰나니요? 그놈을 말이야 내가 계속 얘기할 수 있게. 그분은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눈치를 채야죠. 배려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럼 나도 같이 기뻐집니다. 그러면 이분이 처음에는 삼겹살을 사러 왔다가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비 먹으러 가자. 소갈비다. 사는 기분이 그렇게 돼요. 더 쏘고 싶거든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 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 부서가 소갈비를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근데 꼭 이런 얘기 할 때는 구석에 앉아갖고 꼭 씹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들려. 야야야. 요즘 서울대법대가 포항공대보다 미치지. 꼭 들리게. 부장님이 열받아갖고 회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 이거죠. 진심을 다해서 우리 축하해주자. 하실 수 있겠죠? 네. 집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가족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행복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공개적으로 칭찬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지금 3분 이내에 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매번 이걸 제가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거 할 때마다 많이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야, 저렇게까지 오바를 해도 되나? 너무 불쌍하다. 참 먹고 살기 힘든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오바하는 겁니다. 아까 스케르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70%밖에 전달이 안 된다. 그걸 극복하려면 내가 150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부러울 때 현장에서 우리가 150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를 해야 현장에서 150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습이니까 200을 할 겁니다. 여러분을 200을 만들어 드리려면 나는 얼마를 해야 될까요? 300을 할 겁니다. 300. 물론 400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요. 뮤지컬 배우들을 보면 분장한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 괴물 같습니다. 멀리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국 배우들 대사가 이래요. 그래 내가 할게. 네가 잘못했잖아. 하하하하 고마워. 이렇게 해야죠. 왜 이래요? 예, 오버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슬픔, 기쁨을 관중들에게 노이즈가 있으니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버하는 겁니다.